하나솔루션 2023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은 0.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6% 하락을 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3.29 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화 이 솔루션이 좀 복잡합니다. 흡수 합병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분할하는 과정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질문: 2년간 합병했다가 다시 쪼개서 분할하는 이유는 누가 이런 컨설팅을 했을까? 합병의 부산물로서의 피해는 화이트 컬러 고임금 군 직원들이다. 세대교체 물갈이 성격도 된다. 그리고 다시 젊은 세대가 다시 신분 상승하여 자회사로 다시 분사화한다. 3세 경영인가요? 뭐 그런 거하고 저는 맥락을 연결해서 좀 봤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하는 게 이 케미칼 쪽 합성수지 이런 게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종이 좀 다른데, 이게 같은 게 아니고, 이런 것은 이제 이 프로세스 제품들이거든요. 공정, 이 장치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태양광 모듈, 이런 것들은 이제 조립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그냥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날 하나큐셀 앤드 첨단 소재와 합병을 했고요. 2021년 4월 1일에 하나갤러리아 백화점까지 흡수 합병하고 하나도시개발 부동산까지 또 이 합병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작년 12월 1일자 분할 기일로 해서 경량 복합 소재 사업 부분 및 태양광 소재, 이 소재죠. 소재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하나 첨단 소재라고 분할을 해버리고, 하나 솔루션에는 태양광 모듈 사업 부분은 이제 잔존하는 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2023년 1분기에는 태양광 모듈 판매, 이런 것도 이제 내용에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올해 3월 1일 분할기일로 해서 다시 백화점 및 백화점 이것을 갤러리아 부분을 하나 갤러리아라고 다시 분할을 신설을 해버렸어요. 자, 이렇게 왜 하나 솔루션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태양광 쪽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석유화학 케미칼 쪽이 이익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묻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하는 해석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케미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큐셀 이 부분이죠. 매출이 2조 원대로서 0.4% 증가했어요. 2조 678억 원, 작년 동기가 2조 593억 원, 0.4%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은 12.3%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로 나오고요. 매출 원가가 0.1%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3% 증가한 거로 나타났고, 판매관리비가 15.2%나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939억 원, 거의 940억 원 영업이익이 났는데 18.3% 하락한 것으로 원가회계에는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이것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3,818억 원으로서 4.8%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스루풋이 금액상 12.9% 증가했고, 스루풋율이 3.7% 상승을 했습니다. 마진은 좀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운영비용이 17.6% 크게 증가해가지고 생산성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1,094억 원으로서 6.6% 하락을
했습니다. 감소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55억 원이 더 많이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47억 원 감소한 것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영업이익이 증가한 게 되겠습니다. 이 감소한 금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금액이 차이액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이 스르프 분석을 해서 1번과 2번으로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하면은 매출원가 재료비는 3.9% 하락했고요. 감소했고 운영비용은 17.6%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19.2% 금액으로 증가했고 가공 비율로는 4%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료 비율은 4%가 하락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총 제조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느냐는 위에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액과 그 다음에 그 PQ 생산 재료비의 차이액이 금액은 동일하고요. 그것은 또한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표시한 모양을 보면은 그 상품은 매입액이 아니고 매출 판매액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2단계까지 일치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이게 딱 일치했으면 얼마나 퍼펙트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1393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1392억 원이 3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1500억 원이 감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110억 원 정도가 더 감소를 해버렸어요. 그게 뭐이냐라고 물어보면은 150억 원이 평가 손실이요. 거기다 폐기 손실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이 40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전년도에는 145억 원이나 차이가 나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전혀 이거는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루어서 추정해 보는 것은 흡수, 합병, 그 다음에 다시 분할하는 과정에 복잡한 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그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1780억 원으로서 5%가 금액으로 증가했는데요. 직원 수는 12명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요게 그 2021년도 데이터를 한 겁니다. 2022년도는 2021년도 데이터를 넣었는데 왜냐하면 분기 쪽에서는 이걸 또 생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현재 인원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봉은 1억 600만 원 선으로 4.8% 인상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주 용역비가 258.7%나 증가했고 유틸리티비가 713.2%나 크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 등등은 합병 과정에서 나온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0.04 회전 뭐 작은 수점 두 자리지만 내려간 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스루프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WCI 회전율 하락과 스루프율 상승 역방향은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스루프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 쪽에서도 추론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이 됐죠. 이것을
그 충분 조건 논리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 본 겁니다. 논리 도구의 연습, 논리 연습을 위해서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로 만약 뭐뭐하되면 그러면 뭐뭐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뭐뭐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그 무죄 입증을 위한 다른 결과도 그 수량으로 재고해준 산출해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확실히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만 해야 된다는 거 강조 드리고요.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봤지만은 회사가 제시한 거를 보면은 내려갔어요. 단순 평균, 가중 평균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판매 가격은 더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써놓은 거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반중 추론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가격 데이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판매 가격이 더 인하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달리 표현할 수 있긴 있어요. 요거는 그 50%만 성공을 하지만 그러나 판매 가격이 스루풋이 올랐는데 이게 16.2%가 그 하락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나 판매 가격은 입증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 솔루션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성립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이 무죄가 입증이 되기 전까지는 제 가정은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좀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원재료가 15.4% 감소했는데 가격 그 변동 압박률은 12.2%만 줄이면 되는데 그러나 더 내려갔다. 그러니까 판매 스루풋이 올라갔는데 어떻게 이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증이 안 됩니다. 1분기 실적을 또 매출원가 그 차이도 계속 있는 거죠.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명확한 겁니다만은 이 갭을 있는 상태에서 2023년도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한 8조 원 정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은 한 2255억 원이 남는데 요 경우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계획한 거는 한 3,700 남는 거로 되어 있는데 12% 감소할 경우에 이게 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한 4% 정도 또 매출 노력을 하면은 거의 좀 따라오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말하자면은 이 8조 원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재고만 12% 증가할 경우에는 이게 이 계약했을 때는 2천억 원 남는 게 돼 있는데 재고만 12% 증가시켜도 매출 노력 더 안 해도 영업이익이 3,546억 원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원가 회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스루풋 관점으로 보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양심적으로 하면은 재고가 감소할 때는 스루풋은 이 예측 예가가 비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계약은 원가 회계로 나온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 1664억 원 남아서는 되겠느냐? 원가 회계가 그래도 한 3천억 원은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할 방법은 재고 회전율을 4.2% 정도 증분시키는 거. 그래서 결국은 매출을 8조 3천억 원대 달성해야 그나마 한 2,700억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이게 납품 단가라고 비교한다면은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820만 원에 필히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원가 회계는 재고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적게 나오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재고가 감소할 때 원가 회계 패러다임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를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이지도 못한 이상하게 그런 쇠뇌된 그런 그 마약에 중독될 것 같은 사고 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그 4분면 매트릭스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44,850원으로서 전년 말보다 8,797원 하락을 했고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107% 정도로 100%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36.23%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7.72%. 그리고 외국인이 무려 24.59%를 가지고 있는데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눈에 띕니다. 이상 하나솔루션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매출액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